28번입니다. 28번에 해당되는 7번째 강의에서는 부동산의 특성에 관련된 지문들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총론이라는 파트를 하고 있고, 총론은 3개의 큰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 두 번째는 부동산의 분류, 그리고 세 번째는 특성인데, 우리가 7강, 8강, 9강에 해당되는 지문들은 특성에 관련되고 28번은 특성입니다. 부동산 특성은 크게 2개가 있죠.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연적 특성에서는요,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땅이 더 이상 만들 수 없다. 부증성이라고 해요. 증가가 안 된다. 이런 말이요.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속성. 땅이라는 건 영원하다. 네 번째는 개별성. 땅은 본질적으로 다 다르다. 이걸 개별성 그럽니다. 마지막에 5번째는 땅은 쭉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인접성 그럽니다. 주로 이 5가지의 말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예를 들면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을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여기서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주변이 변한다는 거고, 이 위치를 상대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그러면 주변이 변한다. 예, 그리고 땅이라는 걸 필요에 따라서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시험 문제는 자연적 특성에 해당되는 부동, 부중, 영속, 개별, 바로 이 4개의 말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되고,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갖고 말하자면 용도의 다양성, 이런 말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온 것만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8번이에요. 토지는 물리적 의미에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걸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됐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절대적 위치가 고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절대적 위치라는 건 이제 동경 몇 도, 그 다음에 이제 북위 몇 도, 이렇게 좌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고정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지번으로 한번 번지가 정해지면 그 번지는 딱 거기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걸 부동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말하자면 부동산 시장과 활동, 그 다음에 현상, 이런 말들이 국지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지화라는 것은 거기에만 있다. 예. 이제 더 이상 지역적이다. 그 움직이지 않는 지역에만 있다. 이런 말로. 활동이라는 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현상이라는 건 부동산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현상인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장, 활동, 현상, 이런 거,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국지화 시킨다, 이 말이 나오면, 특히 국지화 그러면 부동성,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활동을 할 때 이 3개, 중임정, 이렇게 기억합니다. 중임정. 중개, 임장, 정보. 그래서 중개, 임장 그러면 현장에 가본다. 땅이라는 건, 그 다음에 아파트라는 건 그 장소에만 있으니까 그 현장에 가본다. 이걸 임장활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가서 정보를 찾아야 된다. 그 중임정, 이렇게 3개 외우고 이런 말이 나오면은 부동성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0번. 자, 가격이라는 건 땅 자체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 위치는 고정됐다. 이 개념을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지문에 위치가 변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가 변한다, 위치가 가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이 위치는 상대적 위치를 말하는 거고,
상대적 위치는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따라서 가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주변이라는 말과 관련돼서 4가지 말이 나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첫 글자로 외지적경 이렇게 하나 암기를 하자고 해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 용어. 이거는 주변이라는 말과 연관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외부 효과 그러면 주변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외부 효과 정책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옆에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섰다. 아파트 가격 올라가잖아요. 정의 외부 효과. 아파트 옆에 공장이 들어섰다.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 그게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주는 것도 외부 효과고요. 영향을 받는 것도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 그래서 그 주변을 분석하자 이 말이에요. 이걸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나중에 지역이라는 건 3개가 있어요. 나중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어떻든 주변을 분석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지역 분석. 그래서 그 부동산이 주변과 어울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적합의 원칙이에요. 앞으로 주변과 어울리게 용도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온다면은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변과 어울려야 되는데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이때 이걸 경제적 감가다. 만약에 아파트와 공장이 있어갖고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 아파트가 경제적 감가를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말 외지적경 자꾸 반복을 합니다.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외지적경은 주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 주변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땅이 위치가 생겨야 돼요. 그게 부동성이에요. 그리고 주변이 들려면 땅이 쭉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인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부동성에도 나오는 말이고 인접성과도 관련된 말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시요. 외지적경은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부동성과도 관련이 있고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외지적경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31번. 그래서 주변이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이런 뜻으로 30번을 이제 이해하시고 31번은요.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은 부동성이다. 왜 부동산입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의 근거는 부동성이다. 그래서 부동성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내 것이라는 걸 등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우리가 책 같은 건 동사는 점유라고 하죠. 내 것 그러면 내가 갖고 있을 때 점유라고 하고 있을 때 내 것이라고 하는데 땅이라는 건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않기 때문에 등기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땅에 등기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성이다.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동산과 달리하는 이유는 부동성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해서 28번부터 31번까지는 부동성, 핵심 단어가 국지화, 그 다음에 중임정, 그 다음에 외지적경. 이 3개, 국지화, 그 다음에 중임정, 외지적경. 여기까지를 꼭 기억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은 부동성이다. 기억합니다. 자, 32번은요. 부증성이다. 이게 부증성이라는 건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다. 자연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부동이 아니에요. 부증이에요. 부증.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를 부증성이라고 해요. 이게 땅이라는 것은 정해졌다. 지구가 정해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바다가 육지가 됐어요. 바다를 메꿔서 땅을 이제 매립을 했어요.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용도가 바뀐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경제적 공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바다를 메꾸어서 뭐냐면 매립을 해갖고 땅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논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이걸 무슨 공급이라고 한다? 경제적 공급. 이거는 용도가 바뀌었다 해서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체 땅이 정해졌다. 이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면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 전체 땅이 있는데 이만큼이 바다고 이만큼이 육지인데, 근데 육지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지가 있죠. 땅은 크게 세 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매립을 해갖고 이만큼에서 논이 만들어졌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게 아니다. 이거는 용도가 바뀌었다 해갖고 경제적 공급한다는 것.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안 된다. 근거는 부증성. 그러나 용도 입장에서 바뀌는 것은 경제적 공급이고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기억해서 한번 문제를 통해 갖고 이런 말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는가 기억을 합니다. 11번, 12번 문제는 제가 이제 용어를 정리하는 의미로 조금 문제가 옛날에 나왔지만은 이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선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에 관련된 내용은 암기보다는 말의 뜻을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은 생소해갖고 약간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에 부동성 그러면 국지적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정 지역에만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은 그래서 맞다. 2번에 내구성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내구성 그러면 오래 쓰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영속성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내구성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요? 오래 쓰는 물건이에요. 오래 쓰니까 내가 쓰지 않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걸 빌려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고시장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재고 문제, 이걸 그래서 임대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임대차 시장 이런 말이 나오면은 내구성, 나중에 영속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암기보다는 말의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개별성 가치추계, 이 가치추계를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도 한번 나오겠는데, 그래서 땅이라는 건 다르기 때문에 물건마다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어렵다. 똑같이 가격을 정할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성은 평가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맞는 걸로. 뒤에 보면은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아까 중개활동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와 관련된 것은 부동성이에요. 평가의 근거는 개별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리는 영속성이에요. 오래 쓰는 거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자격증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는 영속성, 평가는 개별성, 그 다음에 중개는 부동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3번도 맞는 말. 4번 부증성 그러면 증가가 안 된다. 만들 수 없다. 그 말은 조방적이 아니고 집약적이에요. 집약적. 그래서 이제 다음 강좌에 나오겠는데 땅값이 비쌀 때 땅을 위로 이용하는 걸 집약적이라고 해요. 고층화입니다. 앞으로 집약적 뜻을 뭐라고 한다? 고층화예요. 옆으로 이용하는 걸 조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증성은 땅값이 비싸게 만들어서 집약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가성. 땅이라는 건 비싸니까 시장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비싸니까 아파트에 살만한 소득이 되어야 아파트의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진출입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맞다 하자는 거예요. 해서 이거는 이제 암기보다는 말의 뜻으로 보고 11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번에 부증성 그러면 집약화 하자고 그랬죠? 집약화 이게 뭐예요? 고층화. 왜 고층화입니까? 위로 쓰는 걸 고층화인데 땅값이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부증성 증가가 안 되니까 땅값이 비싸서 위로 이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속성 그러면 오래 간다. 이거 오래 간다. 오래 감으로 아까 오래 간다, 내구성 그러면은 자본이득 그러면 매매 차익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자본이득을 뭐라고 한다? 매매 차익. 그 다음에 소득이득 그러면 임대료 그럽니다. 다시요. 자본이득은 매매 차익, 소득이득은 임대료. 특별히 임대료 아까 2번에서 재고시장 이런 거와 관련된 건 영속성 또는 내구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 희소성 그러면 적어요. 적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도심이 땅값이 비싸죠. 그 당연한 거. 그래서 임대료가 높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맞다 이 말.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개별성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겠다는 것은 대체가 성립해요?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대체가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고 성립이 안 된다 해야 돼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에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용도를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어떨 때는 논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나무 심는 임지로 이용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땅을 택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한순간에는 하나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잘 쓰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자. 그걸 최유 이용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 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걸로 봅니다. 자, 이 지문도 다음에 한 번 더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11번과 12번에 있는 말들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말들을 반복해 갖고 용어를 익숙하게 하시면 되고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